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벼락 출세가 따로 없습니다. 하루에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을 뛰어넘는 천운을 타고난 건데요. 물론 치밀한 전략과 공작이 먹힌 결과입니다. 일본의 검찰들도 정권을 잡으려 시도했었던 대우 프로젝트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시킨 건데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신들을 건드리면 어떠한 세력도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잡아놓고 제압하고 또 겁박하며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때로는 없는 사건을 공작으로 만들어내며 때로는 있는 사건도 덮어주며 끝끝내 완성해낸 검찰 공화국의 출범. 더 이상 어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모든 걸 접수했으니 말입니다. 이들의 욕심은 정도를 지나쳐 앞으로 5년, 그리고 또 5년을 연속해 장기 집권하고 싶은 욕망에 벌써 사로잡혔는데요. 그 후계자로 낙점된 이가 바로 한동훈인 거죠. 심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그런 구상이 진작부터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정수석실도 없앤다, 법무부가 인사를 하게 만든다, 수사지휘권 없앤다 하는 게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보니까. 예. 왜냐하면 한동훈이 있으니 굳이 민정수석실을 가질 필요도 없다. 결국 한동훈을 민정수석으로 쓸 거냐, 법무장관으로 쓸 거냐를 고민하다 법무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통합시켜 주면.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기능을 다 법무부로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실상 민정수석실이죠. 그러니까 민정수석 플러스 법무장관을 겸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수사지휘권을 없앴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공식적인 하지 않고 검찰이 내 식구니까 그냥 전화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지휘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겠나요? 어떤 동일체라고 봐야 되니까요. 가장 막강한 부처의 장관 아닙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법무장관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제 이 법무장관이 실세고 실제 힘이 집중되는 수사의 지휘 기능과 인사 기능을 다 겸비한 검증 기능까지. 네. 민정수석실이니까요. 그러면 부통령 아닙니까? 부통령? 청와대 민정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가서 거기서 근무할 뿐 부통령 아닌가요? 부통령이라기보다는 소통령이라고 그러죠. 이런 장관은 역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부작용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펜도 있지만 사실은 칼도 있는 거잖아요. 검찰도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로 나눠졌던 삼각 시스템이 사실상은 이제 거의 한 시스템으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겁니다. 본인의 전세금은 5% 올려주고 세입자에게는 43%를 올려받았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사청문 전국의 블랙홀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신상 의혹이 매일같이 빵빵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금 내로남불 논란을 비롯해 장녀의 과거 삼성전자 주식 보유, 인척의 성비위 사건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 쟁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과다 인상에 대해선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아 부동산 여론과 맞물려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본인 배우자 명의의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 3천만 원을 올려받았습니다. 보증금을 1년 만에 12억 2천만 원에서 17억 5천만 원으로 인상한 건데요. 43%에 해당하는 인상률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는데요. 5% 제한을 적용하면 한 후보자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올려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1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후 먼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계약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신규 계약인 만큼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민주당 측에서는 당장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 후보자가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보증금은 지난해 16억 원에서 올해 정확히 5% 오른 16억 8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본인의 전세 보증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 5%만 올려 지급한 것으로 삼풍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43%를 올려받은 것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전현 소유주가 한 후보자와 적지 않은 인연이 있다는 점도 눈길이 가는 지점인데요. 이 아파트는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주식회사였으며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골드만삭스 변호사인 김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권에 대한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의혹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을 거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도 맡았는데요. 당시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살피기 위해 주관사였던 골드만삭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 타워팰리스 소유자인 김 변호사는 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후보자의 아내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김 변호사가 소유한 타워팰리스 전세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는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다. 주택이 2개, 건물이 하나고 특이하게도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은 타워팰리스 전세라며 고위직 검사들이 삼성이나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초 소유권자를 찾아봐야 한다. 좀 약간 이상한 거주 형태가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특검팀 소속으로 삼성그룹 수사에 참여할 당시 장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을 두고도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장녀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 800주를 소유하다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2019년 8월 이를 3,452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후보자와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인 부인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무부는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인척의 과거 이력 문제도 인사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는데요. 한 후보자의 처남 A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5년 후배 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돼 징역 10월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는데요. 재판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 후보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한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 후보자가 끝까지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청문회 뇌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후보자는 2020년 총선 당시 손준성 검사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힘당 측에 건넸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온갖 비리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이 무자격자가 그 직을 맡을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5월 9일 그 문재인 대통령 떠나는 것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떠나게 되면서 뭐 호텔에 묵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청와대 측에서는 그동안 뭐 협의나 논의된 게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게 사실인지랑 청와대에서 저희 쪽과의 논의가 없었다라고 한 것은 그냥 팩트를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퇴거 5월 9일 자정부로 이제 법적 시한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것은 청와대에서 협의할 일이지 저희 인수위와 상의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누구와 유관한 걸까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자정에 퇴거를 해야 하며 또 호텔에서 주무셔야 하는 걸까요? 그 하룻밤을 못 참고 알아서 나가게 해야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이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입니까? 윤 당선인이 취임식이 열리는 10일 0시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 서울 모처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묵을 예정인데요. 역시 무대뽀, 아나무인, 고집불통의 소통 절벽, 그가 바로 윤석열입니다.